안녕하십니까, 하버즈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브랜드랑 해외 브랜드가 어떻게 운영 방식이 좀 다른지 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가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해외 브랜드에서 재입고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실 텐데, 이제 편집샵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Q&A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제 판매가 많이 된 브랜드에 대해서,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리오더가 재입고가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해외 브랜드랑 국내 브랜드랑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런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입고가 안 되는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브랜드 말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이나 아니면 편집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는 운영 방식이 이게 리테일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생산하고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 소비하고 판매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 약간 국내 브랜드에 익숙한 운영 방식이고, 해외 브랜드는 홀세일 베이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브랜드는 이제 많은 리테일 샵, 그러니까 편집샵들, 그 판매처, 이걸 많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해외 브랜드들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는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파는 게 목표이지만, 해외 브랜드는 유통을 끼는 거죠. 많은 판매처를 늘려서 그 판매처들이 이 브랜드를 잘 소개해주고, 이 판매처에서 이 브랜드의 많은 제품이 팔리면서 소비자분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해외 브랜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해외 브랜드들도 생각보다 직원이 많지 않아요.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가 한 50억 정도 연매출을 하려면 직원이 그래도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브랜드는 직원이 2명, 3명에서 50억씩 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CS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를 싸는 그런 물류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잘 없고, 해외 브랜드는 이제 디자이너나 아니면 소통하는 사람, 뭐 이제 홀세일 담당자 등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약간 몇 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연매출을 하더라도 홀세일 베이스로 이제 연매출을 50억 내는 거랑 리테일 베이스로 50억 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동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단을 구매하려고 하면 원단을 판매하는 사무실이나 원단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그러니까 원단 브랜드들에 가서 이제 바잉을 하고 사는 편인데, 국내에는 동대문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중국도 엄청 큰 시장이 있고,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시장과 공장이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게 유럽보다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공장도 갈 수 있고, 원단도 직접 계속 다양한 원단들을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고. 근데 해외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모션을 통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나 생산 담당자가 공장에 가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이랑 소통해서 그 프로모션이 공장에 가서 옷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모션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옷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단을 주문을 하고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게 준비돼 있으면 공장에서 바로 만들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을 끼다 보니까 좀 생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왜 재입고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해외 브랜드는 저희가 지금 24 SS잖아요. 봄, 여름 시즌이잖아요. 지금은 해외 브랜드는 이 봄, 여름 시즌 제품을 벌써 다 출시하고 제작했고 다 판매하고 세일하는 거에 집중돼 있지, 지금은
5년도 SS, 그러니까 내년 봄, 여름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지금 생산을 넣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재생산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예. 그리고 재생산하고 싶어도 공장이나 프로모션 껴서 재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도 5월 말이잖아요. 6월 거의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럼 이 6월이 됐을 때는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을 6개월이나 1년, 거의 1년 앞당기죠. 1년 앞당기다 보니까 내년 봄, 여름 제품들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전시회하고 바이어들을 초대하는 수주회를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브랜드가 지금 이번 시즌에 뭐 어떤 제품이 터졌어. 그러니까 재입고 막 문의를 해. 근데 이 브랜드에서는 재입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브랜드는 지금 내년 걸 준비하고 있지, 지금 이 제품에 있어서는 그냥 잘 판매되고 잘 소개하기를 원하지 재입고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국내 브랜드 어떻게 재입고하냐? 뭐 동대문이라는 그 시장도 있고 공장도 밀접해 있고, 그리고 동대문 원단을 쓰지 않고 해외 원단을 쓴다고 해도 일단 공장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과 그 컨텐츠과 시간을 통해서 빠르면 뭐 2주, 늦으면 한 달, 더 늦으면 뭐 한 달 반 정도로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 내년 봄, 여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내년 봄, 여름을 준비하는 이제 컬렉션인 브랜드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브랜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편집샵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브랜드들은 지금은 지금 시즌과 24년도 FW 가을 겨울 시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겨울 시즌을 준비하면서 지금 컨택하고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지금 이제 봄, 여름 제품이 잘 판매가 됐을 때 재입고 재생산이 가능하고, 해외 브랜드는 내년 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런 구조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왜 해외 브랜드는 재생산을 안 하고 재입고를 안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좀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해외 브랜드보다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브랜드가 제품이 터지면 재생산을 100장, 뭐 1000장,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원단도 구매해야 되고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걸 빼고 다 있다고 했을 때 재생산이 가능해서 그 제품을 소비자분들한테 그 시기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 브랜드, 이제 홀세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는 이 제품을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내년 봄, 여름에 팔 수 있는 거고, 다음 시즌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는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 있는 좀 요건이 가능해지고, 해외 브랜드는 당장 이 제품이 터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이 브랜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걸 통해서 홀세일 판매처, 편집샵들을 더 늘려가고 판매처들을 더 늘려가서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성장한 속도가 좀 완만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하입이 돼서 갑자기 싹 성장할 수 있지만, 해외 브랜드는 굉장히 판매처를 늘린 거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랜드가 터졌다고 해도 그 다음 시즌에 브랜드가 성장하고 더 하입되는 걸 기대해야 된다면, 조금 국내 브랜드는 당장 다음 시즌에 하입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국내 브랜드가 성장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 브랜드마다 사정이 있고 버짓이 다르고, 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요건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브랜드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해외도 나가보고 국내 브랜드도 많이 만났을 때 이런 구조적 좀 차이가 있고, 세일즈하는 방식이나 시장의 이 마켓의 환경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브랜드가 다 국내 브랜드 다 이렇고 해외 브랜드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국내 브랜드에도 홀세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또 잘하고 있고, 그런 브랜드들은 뭐 제가 아까 말한 해외 브랜드 축에 속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이 이제 재입고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브랜드는 유럽 브랜드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모션의 입장에서 좀 다른 거, 생산하는 입장에서 좀 다른 것 같고, 그 일본 브랜드들도 홀세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면 도쿄나 오사카에 편집샵이 워낙 많잖아요. 걔네들은 홀세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 브랜드들도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본 브랜드들은 좀 그런 생산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가 좀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일본 브랜드는 논외로 얘기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외 브랜드 그리고 국내 브랜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해외 브랜드는 재입고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또 보시고, 또 다음에 또 패션 비즈니스나 또 의류 관련된 것, 또 최신 유행하는 것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